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방 실력업 세 문제 풀고 도형의 이동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11번 볼게요. 1211번 보시면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답니다. 일단 쓸게요. 우리의 점 A라는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이고 점 B라는 친구는 플러스 루트 5, 3입니다. 자, 이렇게 두 점 나와 있는데, 자, 요놈과 직선 y는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있어요. 저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있다는 이야기는 일단 이 관점에서 직선 위에 두 점이 잡혀 있는데 좌표가 안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움직이는 점이다.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두 개가 있는데 항상 밑줄 좀 칠래요? 각도 APB라는 친구와 그리고 AQB라는 요 각도가 동일한데 얼마로 동일하냐면 90도로 동일합니다. 밑줄 좀 칩니다. 자, 항상 이렇게 생겨먹은 그 각도가 지금 사실은 P라는 저 각도와 Q라는 저 점은 두 점은 서로 움직이는 동점이잖아요. 근데 점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점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그 각도가 90도다라는 이 컨셉은 항상 수능 문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기본 베이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내신 문제도 이제 수능에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출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얘는 반드시 뭘 떠올리셔야 이 문제가 풀리냐면 원주각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지름,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을 먼저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있었다라고 좀 쳐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있었을 때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원에 지름을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치면 어떤 원주 위에 어떠한 점을 잡아도 P 그리고 이렇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P가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P가 뭐 여기에 있건 간에 항상 그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로 유지가 됩니까? 90도로 유지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주각을 떠올리기만 하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놈은 일단 요 새끼의 x좌표와 요 새끼의 x좌표가 부원 반대인 관계에다가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 나와 있으니까 각 잡고 좌표평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새끼 x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새끼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점 A 어디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5 1이니까 뭐 약간 좀 크게 그릴까요?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그러면 한 이쯤에 A가 잡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루트 5, 얼마로 잡혀 있냐면 3으로 잡혀 있으니까 한 이쯤에 우리의 점비가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A랑 B 그리고 누구야? y는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y절편으로 하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율이 조금 안 맞네요. 마음에 안 드네. 마이너스 1을 미안해.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여기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 마이너스 2를 y절편으로 하는 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y는 x-2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 이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 있는 거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PQ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L제곱의 값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점하고 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두 점을 뭐 해봅니다. 연결해봅니다. 이렇게 점하고 점이 있으니까 이 두 직선을 연결해보고 내가 항상 이런 느낌이잖아. A와 B가 만들어내는 원주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P라는 놈은 A와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샤랄랄랄랄랄라 그리고 샤랄랄랄랄랄라. 자,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A, B라는 저 성분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인데 이때 얘들아 우리의 PQ라는 친구는 반드시 이 직선 위에 두 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직선 위에 PQ가 있으면서 각도를 90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P라는 놈은 여기 그리고 Q라는 놈은 여기에 있을 때 AP, B와 AQ, B라는 친구가 모두 몇 도가 될 수 있겠다? 90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90도가 되기 위한 PQ의 조건은 직선 위를 움직임과 동시에 원 위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PQ라는 친구의 정체를 이제는 밝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 위에 있으면서 직선 위에 있기로 하는 원과 직선의 교점이어야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PQ라는 선분의 길이의 값을 문제에서 L이라고 해놨고 그 L이라는 친구의 뭐를 구해주세요?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 좀 간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야. 파란색 선분의 길이 구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P의 좌표 구하고 Q의 좌표 구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간소화해보면 자 요렇게 생겨먹은 원이 있고 요렇게 생겨먹은 원에서 자 지름이 AB일 겁니다. 살짝 각도만 좀 틀어보자. 자,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지름의 양끝점이고 요 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이고 요 놈의 좌표는 루트 5, 3이니까 여기에 우리의 y는 x-2라는 친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y는 x-2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당연히 원과 직선 나와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중심에서 수선의 발 빵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당연히 A와 B의 중점일 테니까 이 A와 B의 중점은 일단 마이너스 루트 5와 플러스 루트 5 더해서 0, 그리고 마이너스 1과 3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0,1이라고 볼 수 있고 점 알고 직선 아니까 요 선분의 길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해볼까요? 자, 0,1부터 식좀 정리해서 x-y-2는 0. 자, 공식 바로 대입합니다. 루트 2분의 절대가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요. 0,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선분의 길이는 루트 2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점하고 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나를 분명히 그 원과 직선의 교점을 내가 PQ라고 했으므로 P, Q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이 수선에 의해서 이 현은 이등분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 어차피 저 원의 반지름이라는 친구는 요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의 반지름도 한번 구해보기로 해요. 우리의 반지름은 요거 써드릴게. 루트 5분의 루트 5, 3이고요. 여기 0,1이니까 x끼리 빼서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5고요. y끼리 빼서 제곱하면 얼마예요? 4네요. 그래서 루트 빵 씌우면 우리의 반지름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와서 여기가 3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빗변 제곱에서 높이 제곱 빼볼게요. 9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니까 너의 값은 2분의 9인데 거기에다가 루트 씌우면 걔 끝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얼마가 된다? 루트 2분의 9가 되십니다. 루트 2분의 3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L의 절반이 루트 2분의 3이었으니까 우리의 L이라는 친구는 2 곱하기 루트 2분의 3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유리화 좀 때린다라고 쳐도 이렇게 여기에 루트 2가 올라갈 뿐이니까 보통 날려서 L은 3루트입니다. L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9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18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 문제의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나 이렇게 차분하게 그림 그려보면서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요거 그림 잘 그려주시고 자기 손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괜찮죠? 1211번. 자, 이렇게 정리하죠. 1212번으로 가죠. 1212번. 1212번.
자, 이렇게 생겨먹은 1, 2, 1, 2의 문제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고 너무 전형적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는 대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을 때 알짜롭게 풀었으면 합니다. 자, 10번 어떤 구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2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원이고 자, 그리고 요 원을 점 2,0에서 x축에 접하도록 접었을 때 그러면 문제의 구성은 되게 간단하네. 자, 여기를 xy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에서 제시된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4이며 중심이 0,0인 원입니다. 샤랄라 그리고 샤랄라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지금 너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중심은 0,0일 거라고. 여기까지 동의하죠? 자, 그리고 이 원을 가만히 놔둔 게 아니고 2,0이라는 점에서 색깔 좀 표시할까요? 2,0이라는 점 여기가 접점이 되도록 그리고 요 x축이 접선이 되도록 뭐 하겠대? 접었대. 좀 잘 접어볼게. 샤랄라 이렇게 그렇다고 쳐주세요. 자, 이렇게. 자, 2,0에서 접하도록 이렇게 접어. 그러면,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자, 다시 그릴게요. 요 점에서 접하도록, 자, 요렇게 접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 원의 방정식이고 이렇게 생겨먹은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접점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새끼는 이제 접혀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만 그래 이 새끼를 그대로 접어서 뭐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 노란색으로 접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접혔으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되게 전형적인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진짜 간단해요. 이 새끼는 x축에 접하고 있는 접점이기 때문에 접점 그러면 이 노란색 원을 접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접점을 가지는 또 하나의 원을 그려보는 걸로 하죠. 이렇게 이 2,0에서 접하는 또 하나의 원을 내가 그려보든지 다시 하면 되네. 자, 여기가 분명히 접점이고 이 노란색 원의 정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 원의 정체 x축에 접하는 원이 되는 거죠. 항상 단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단원을 학습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제목이죠. x축에 접하는 원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이 얘처럼 x축에 접한다면 반드시 그 중심에 누구와 y좌표와 반지름은 반드시 어떻겠다? 동일하겠다. 그렇군요. 이 새끼는 분명히 여기가 지금 접점이니까 내가 이 노란색 원의 중심의 좌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차피 접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일 거 아니야. 맞나요? 그리고 얘는 똑같은 접은 선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을 그렸기 때문에 이 친구의 반지름 역시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겠네. 4일 수밖에 없겠네. 게임 끝난 거 보이지? 자, 중심의 좌표가 어쨌든 여기가 수직이니까 x좌표는 2일 거고 요만큼이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일 테니까 4가 되시겠습니다. 보입니까? 그래서 이 노란색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겠다는 거죠. 범위가 x-2의 전체제곱 그리고 더하기 y-4의 전체제곱에다가 반지름은 똑같은 1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원의 방정식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문제에서 뭐 구하래? 자, 다음 중 직선의 PQ, 직선 PQ의 방정식을 좀 구해주세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PQ의 방정식은 야, 결국엔 이런 거 아니야? 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이름 알아요?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공통편의 방정식. 오케이? 공통의 방정식을 못 구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구하면 일이 끝난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겨먹은 놈의 공통의 방정식 구할 거니까 일단 일반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x제곱 그리고 플러스 y제곱. 자, 전개 들어가서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8x에다가 상수항 토탈 얼마 나왔습니까?
요거 정리하면서 4 나왔고 요거 정리하면서 16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왼쪽으로 넘어가면 왼쪽으로 넘어와서 남는 상수 플러스 4밖에 없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 친구 역시 좌측으로 16까지 탁 넘겨준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빼버리면 공통연의 방정식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있는 거 빼주겠습니다. x제곱 y제곱 다 날아가고요. 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뺐으니까 부호만 바뀌어서 공통연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겠네요. 4x 이거 왜 x라고 썼냐? y지 플러스 8y 그리고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4 뺐으니까 마이너스 20은 제로다. 얘가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개수가 좀 뚱뚱하니까 4로 나누면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제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해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1, 2, 1, 2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됐죠? 요거 메모 잘 해두시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요거 되게 특이한 문제니까 나오면 틀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1, 2, 1, 4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1, 2, 1, 4로 가보죠. 자, 1, 2, 1, 3으로 가보면 얘도 뭐 그다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113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점 A가 마이너스 2,6이에요. 그리고 원 누구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음에 안 들어? x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 4가 되겠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요 원 위를 움직이는 점피에 대해서 AC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피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저 원의 중심의 좌표가 2,0인데다가 요 새끼 주어진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일단 무슨 축 정도는 그려준 게 편하야. x축 정도는 그려준 게 편하겠지. 자, 그리고 뭐냐? 우리의 2,0이라는 점을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줘보죠. 자, 얘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이고 그리고 점 A 어디 있습니까? 얘들아,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니까 여기는 왼쪽으로 2칸 0,0입니다. 왼쪽으로 두 칸 더 가면 요 점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문제에서 구성 요소를 이렇게 줬어요. 봐봐. 원의 중심이 C 그리고 문제에서 준 점은 A 그리고 원 위에 한 점 누구? P. 그러면 원 위를 움직이는 한 점 P는 동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삼각형 A, C, P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P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P라는 친구는 원 위를 움직일 수 있는 점이니까 이쪽으로 간다면 삼각형 ACP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질문. 삼각형 ACP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그치? 근데 이 삼각형 APC가 요렇게 생기든 누가 고정입니까? 밑변이 고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P가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건 간에 삼각형 ACP의 밑변은 항상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일 것이며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무조건 4잖아. 맞지? 그러면 저 새끼의 넓이라는 친구는 일단 생겨있는 생김새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넓이라는 것은 항상 높이의 몇 배가 되는 겁니까? 2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넓이라는 친구가 반드시 무슨 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EH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아주 클리어하게 H의 2배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요건 다 가능해. H가 만약에 1이나 2나 3이나 4면 그 2배 역시 뭐일 겁니까? 자연수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H의 조건은 자연수.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H는 자연수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2배가 자연수이면 되는 거니까 요 새끼는 분모가 2짜리인 분수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이나 2분의 3이나 2분의 5 이런 놈들도
두 배 했을 때 전부 다 자연수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새끼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럼 일단 자 높이가 자연수가 되는 상황을 한번 보시죠. 자 P가 어디에 가야 높이가 자연수가 되겠습니까? 일단 얘들아 봐봐. 요 새끼는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혼이니까 P가 만약에 요 정수리 꼭대기에 딱 올라간다면 ACP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때의 이렇게 생겨먹은 빨간색 삼각형의 높이는 누굽니까? 요 놈이잖아. 맞죠? 자, 요 새끼는 삼각형의 반지름으로서 이 길이는 2짜리. 당연히 넓이를 자연수로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높이가 될 수 있는 놈은 일단 몇 개야? 일단 2도 가능하고 요 새끼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요렇게 생겨먹은 놈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길이가 1이라면 높이가 1인 거죠. 맞지? 그래서 1짜리는 여기 요렇게 있습니다. 1이 되어도 괜찮고 얼마가 되어도 괜찮다. 2분의 1이 되어도 괜찮겠네요. 그쵸? 이렇게 와서 P가 여기에 있고 이 길이가 2분의 1이면 괜찮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2분의 1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하겠습니까? 2분의 3도 가능합니다. 얘는 분명히 2보다 작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봐봐. 구분을 좀 지어줄게. 요 첫 번째 정수리에서 내려온 이 새끼의 선분의 길이가 2고 여기에 왼쪽으로 좀 더 가서 요 새끼 점P가 여기에 있다면 요 새끼의 길이는 2분의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새끼의 길이를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새끼의 길이를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점P가 여기 있을 때는 높이가 2 점P가 여기 있을 때는 높이가 2분의 3 점P가 여기 있을 때는 높이가 1 점P가 여기 있을 때는 높이가 2분의 1 오케이? 그래서 H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찾았다. 하지만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P의 개수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자, 카운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높이 2짜리인 점P는 몇 개 정도 존재해? 점P가 여기 있어도 되지만 여기 있어도 되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의 점P가 이렇게 된다면 요 새끼의 그 높이도 2니까 높이가 2짜리인 삼각형은 2개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짜리인 삼각형은 봐봐. 높이가 1짜리인 건 요 놈이지. 그지? 이거랑 똑같은 길이를 만드는 점P는 어디 있어? 아래쪽에 하나, 반대쪽에 2개 더. 오케이? 그래서 1짜리는 몇 개가 되니? 4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몇 개? 4개. 그리고 2분의 1짜리.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이건도 4개죠. 얘랑 다르겠습니까? 요거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얘도 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찾은 것 같네요. 요놈은 자, 2개, 4개, 4개 해서 토탈 몇 개가 되신다? 14개가 되신다. 라고 보시면 자, 깔끔합니다. 자, 1213번이었어요. 그림 좀 잘 그려가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1213번이었습니다. 원의 방정식 끝. 자, 도형의 이동 쪽 문제 한번 풀어보죠. 도형의 이동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 쪽은 기본 기초 문제가 워낙에 쉬워서 대표 유형도 많이 풀 게 없으니까 상막과 달려있는 거 풀고 빨리 실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부터 풀 거냐면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176페이지에 1269번입니다. 1260번. 자, 같이 한번 가보죠. 좌표평면 1을 위에 점P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칭 이동한대요. X축 대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점 대칭할 수도 있고, 그리고 Y축 대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의 방법으로 대칭 이동을 할 건데, 그때 뭐 얘를 문제에서는 가, 나, 다라고 표시할 거죠. 자, 여기에서 아래쪽 점P의 좌표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잡았을 때 가나다 순으로 100번 이동한 후에 점P의 좌표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뭐 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나다의 순서대로 100번 이동을 시키겠대. 그러면 일단 한 번 이동한 전피의 좌표를 내가 P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P1이라는 거는 가 한 번 탄 거니까 X축으로 한 번 평행 이동한 거죠. 그쵸? 대칭 이동한 거죠.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2,1이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P2 두 번 이동시킨 거 누굽니까? 우리는 요 새끼 원점 대칭 이동하면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가로 가겠습니다. Y축 대칭 이동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가나다를 한 번 태운 놈인데 이제 다시 가를 태워서 P4로 보죠. 우리의 P4라는 친구는 다시 가를 태우는 거니까 X축 대칭입니다. 누구 됩니까? 마이너스 2, 1. 자,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똑같은 놈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건데 이미 게임 끝났죠. 얘들아, 여기에서 3번 이동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맞지? 그리고 요 새끼 구성을 한번 보시면 3번 이동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P1, P4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해봐도 아는 겁니다. P2랑 누구랑 똑같겠어요? P5가 똑같겠죠. 그쵸? 결론입니다. 이 문제의 주기는 얼마나? 3이다. 오케이? 주기는 3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붙어있는 숫자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3으로 나누었을 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친구는 요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친구는 요놈, 그리고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는 요놈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는 100번 이동한 점의 좌표니까 P100 구하라고 했고, 그치? P100이라는 이 친구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죠? 1인 친구입니다. 그쵸? 당연히 누구랑 똑같겠어요? 이 친구랑 똑같아서 너네는 마이너스 2,1. 이 친구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노가다 따가지고 규칙성만 찾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시겠다라는 거죠. 1269번이었습니다. 자, 1269번 이렇게 한번 풀었고, 자, 바로 3문제로 갑시다. 177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셀이나 교과서나 교사항자를 전부 다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따로 여기에서는 풀이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1279번으로 가죠. 얘 역시 전형적인 문제인데 상황도 달려있으니까 매너상 푸는 겁니다. 갈게요. 1279번에서는 1, x-a의 전체제곱 그리고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전체제곱 은 9라는 원이 있어요. 이 원에 대해서 이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원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중심에서 생각한다. 원을 대칭 이동, 평행 이동하기 위해서는 중심만 이동시키면 나머지 친구들은 따라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a,-1이라는 이 원의 중심을 원하는 대로 원점 대칭 이동합시다. 마이너스 a,1 되겠죠.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뭐에 대한 대칭?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겠습니다. 1,-a 되겠죠. 얘가 바로 대칭 이동이 완료된 그 원의 중심이다.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라는 것은 x-1의 전체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 제곱은 누굽니까?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 위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로 동일하죠. 매너상 쓴 거고. 자, 얘가 바로 대칭 이동이 완료된 원인데 이랬더니 직선 3x 그리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 의해서 그 넓이가 2등분 되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무슨 뜻이에요? 중심을 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된 원의 중심을 이 직선이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1 대입하시면 3이고요. 마이너스 a 대입하면 플러스 2a 그리고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4를 넘겨서 1로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깔끔하게 문제가 정리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1279번이었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심심하니까 점대식 한번 볼까요? 1286번 보겠습니다. 1286번. 1286번을 좀 보시면, 자, 얘 어떤 문제냐. 두 포물선에 대해서
그 두 포물선이 점 P에 대해서 대칭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포물선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 포물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5.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의 두 포물선의 모습이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너분의 너 나누기 2하면 1이죠. 그쵸? 그리고 이거 좀 오른쪽에다 그랬지. 자, 요때의 대칭축은 1이고 그러면 우리의 꼭지점의 좌표는 1 대입하면 바로 등장하는 거니까 우리의 꼭지점의 좌표 1 대입해서 구할게요.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리고 너라는 친구는 그 대칭축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너분의 너 한 다음에 반 가르면 3이죠. 그리고 3 대입했을 때 y 좌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일단 그 대칭축에서의 y좌표, 즉 꼭지점의 y좌표는 13에서 너 뺀 거니까 4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놈은 위로 볼록한데 이렇게 생겨먹었다 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4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내가 이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구한 이유 1286번에서는 이 포물선 자체가 점피에 대한 대칭이라고 이야기해봤고 이 점대칭의 개념은 완벽하게 180도 회전이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물선 위에 다른 점 보지 않습니다. 꼭지점만 볼 겁니다. 이 첫 번째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1,2고 두 번째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3,4잖아. 그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연결된 이 두 점은 각각 포물선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점이고 얘가 180도 회전하면 너로 가고 얘가 180도 회전하면 너로 가는 겁니다. 점대칭의 개념은 확실합니다. 뭡니까?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 점 P여야 180도 획 돌렸을 때 포개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점 P의 좌표 그냥 구하시면 돼요. 너랑 너의 중점 구합시다.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하면 3 되시겠네요. 오케이? 얘가 바로 점 P의 좌표가 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1286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1286번이었고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로 어느 쪽으로 와보시면 되냐면 자, 1080번으로 넘어갈게요. 1080이래. 180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렇게 생겨보는 문항은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쪽에서 아마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 요인들 텐데 요건 세 문제 다 풀겠습니다. 1294번부터 같이 풀게요. 자, 그림부터 먼저 그려보면 자, 얘가 지금 좌표평면이고 이 좌표평면 안에 존재하는 그 도형의 모습이 직각 이등변 삼각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 이 파란색 삼각형이 지금 1,1 그리고 얘를 f, x, y는 0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있을 때 내가 구하는 그래프의 개형은 fy, x는 0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요 새끼를 일단 시험은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기본 개념은 뭐 다음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런 문제 나오면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가 지나는 점 3개만 찾겠습니다. 여기 몇 콤마 몇이죠? 0,0입니다. 파란색 도형은 0,0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할 겁니다. 동의합니까? 그래서 성립하는 식 f 0,0은 0 그리고 1,1도 0 그리고 0,1도 0 되니 얘는 무조건 그 그래프가 지나는 점들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식 3개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도 어차피 x와 y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면 야,
내가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요 새끼가 0되고 요 새끼가 0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f0,0은 0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지나는 점 하나는 찾았다. x좌표 빵, y좌표 빵. 지나는 점 0,0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 새끼 두 번째로 성립하는 식도 알고 있으므로 요 새끼가 1. 요 새끼가 1 돼도 성립하는 거니까 저 점은 1,0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0이고 얘가 1 됐을 때 등호는 역시 성립하니까 그때 x좌표 1이죠. 그때 y좌표는 빵이기 때문에 요 세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갑니다. 자, 그러면 0,0 탁 찍고 그리고 1,1 탁 찍고 그리고 1,0 탁 찍어서 요렇게 연결해버리면 니네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의 그래프의 비용을 구했다 라고 보셔도 괜찮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자, 그래서 1294번 같은 유형은 사실 얘가 야매해요. 속해법이긴 한데 오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1294번이었습니다. 1295번으로 가죠. 1295번으로 갈게요. 자, 1295번 같은 경우에는 약발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fx,y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fx,y 파란색으로 그릴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생겨요. 자,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2인 거고 여기는 1. 요 파란색으로 생겨먹은 이등변 삼각형이 fx,y. 원리 원칙을 알고 있으시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하는 친구는 누군데? 내가 구하는 친구는 f 마이너스 x, 누구예요? y 마이너스 1은 0. 생각하기가 좀 싫은 사람은 방금 전에 했었던 방식대로 점의 좌표 대입한 다음에 그대로 지나는 점을 유추해도 괜찮습니다. 속해법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오리지널을 또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자, 갈게. 이렇게 생겨먹은 놈은 어떻게 생겼을까? 절대로 이 문제는 요 식에서 요 식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식을 보고 이동을 추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도형의 이동은 절대로 식에서 관찰하지 않고 뭐에서 관찰한다? 점에서 관찰한다. 즉, 요렇게 생겨먹은 도형 위에 임의의 한 점 x, y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취의 방정식 스토리로 한번 가보죠. x, y라는 요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가 있었는데 어떤 스토리였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개념 수업 다시 보고 오세요. 자, 이 새끼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좌표 평면의 모습이 x축과 y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뿐이지 원래는 뭐였어? x'과 y'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x'과 y'이라는 친구를 기존에 있었던 요 x자리에 대입해서 기존에 있던 y자리에 대입해서 얘가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x자리에 너가 들어갔고 y자리에 너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어디로 이동이 되었냐면 이렇게 이동이 된 거예요. 얘 봐봐. 여기가 점 x, y라는 친구가 어떻게 이동을 막 했겠지. x 플러스 1, y 플러스 1 이러면서 막 이동을 했겠지. 그 이동된 점을 나는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라고 둔다. 근데 이미 쓰고 있어서 둘 수가 없으니까 이 점을 x'과 y'로 넣었죠. 맞죠? 그런데 야, 나는 관계식을 하는 사람. 우리의 x'과 x의 관계는 누굽니까? 마이너스만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입니다. 동의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y' 대신에는 y' 우측에 있는 요 새끼 탁 넘기면 y 플러스 1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넘긴 다음에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 우리가 점에서 점으로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에는 여기까지니까 그렇구나. 요 점이 요 점으로 이동한 거구나. 그치? 그럼 요 점이 요 점으로 이동했다면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알겠어요?
어떤 이동을 했는지 알겠어요? 얘는 점들이니까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요놈 중간에 난 이거부터 먼저 하랍니다. 얘를 일단 여기가 y인데 여기는 y 플러스 1이니까 자 여기에서 x, y 플러스 1로 가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이거 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입니다. 아, y가 y 플러스 1이 됐다. 어떤 이동을 한 겁니까?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는 얘기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평행이 배칭 이동을 한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y에다가 플러스 1하고 y축 배칭 이동하면 게임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동을 이제 파악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동을 시켜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 파란색 삼각형을 위로 한 칸 올리겠습니다. 호동동동이죠. 그리고 요 빨간색 삼각형이 지금 요 놈이 표현하고 있는 좌표라고.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대로 왼쪽으로 접어버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찾는 도형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3번으로 적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 이게 너무 빡세고 힘들어가지고 방금 전처럼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전에서는 얘가 활용성은 거의 없지만 얘를 모르면 만약에 희한한 문제로 변형돼서 나왔을 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수업은 100점짜리 수업이니까. 그래서 1295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1296번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숨 좀 잠깐 돌리고. 자, 129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96번. 자, 1296번은 기존의 하나원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x축과 y축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일단은 이런 거죠.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 하나 있나요?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 하나 있고 여기 2고 여기 1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1입니다. 얘가 바로 f, x, y. 그리고 얘가 마찬가지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는 g, x, y는 0. 방금 전 두 문제와 구분이 갑니까? 방금 전 두 문제는 식을 보고 이동을 추론하는 거고 얘는 이동을 보고 식을 추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F가 G로 가려면 어떠한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문제에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분이 확실하게 갑니까? 자 그러면 어떠한 이동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자 갑니다. 요 새끼 일단은 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일단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수평이든 수직이든. 자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요렇게 얘가 요렇게 이동했다고 쳐요. 그래서 요만큼 요렇게 그대로 이동했다고 친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 그러면 점만 보면 되지 않아요?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1,0이고 요 새끼는 2,0이었을 테니까 왼쪽으로 왔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새끼를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만 하게 되면 완벽하게 주의와 포개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f는 일단 뭐 해야 돼? 1번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뒤 2번 x축 대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짓거리는 뭐 크게 식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 새끼 결국엔 x와 y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x축 평행이동 한번 할게요. 이놈은 그래 너를 첫 번째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 얘는 도형이란 말이에요.
도형을 식으로 표현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도형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한다. 어떤 액션이 맞아요? x 대신에 x 플러스 3대 2가 맞죠. 그래서 f x 플러스 3, y 납득이 가 요거 대신에 x 플러스 3대 2가 맞죠. 그럼 평행 이동은 완료했고 이제 x축 대칭합시다.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되니까 최종적인 이동의 모습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얘가 최종적으로 이동한 도형인 g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놈이 바로 g니까 그대로 찾아주시면 정답은 몇 번에 있겠습니까? 3번에 있습니다. 훨씬 더 쉽죠? 1296번이었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자, 도형의 이동 쪽에서는 몇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182페이지 130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307번 1307 자, 1307번 뒤지기 쉽습니다. 자, 1307번이 뒤지기 쉬운 이유는 원이잖아. 원을 이동시키면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 중심. 간다?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현재 스코어 1분만 1초만 보이게. 자, 이렇게 생겨나는 원은 일단 문제에서 fx,y로 표현되어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이라는 저 도형의 특징상 원 주위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가지는 점은 오로지 원의 중심뿐이죠. 이 원의 중심은 실제로 원 위에 존재하는 친구는 아니나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러잖아. 아 그래 이렇게 생겨먹은 원의 중심이 1,1이니까 이렇게 그냥 쓰자. 오케이? 사실 이거 등호성립 안 합니다. 근데 그냥 문제 빨리 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친구 누군데? 이 빨간색 식은 성립한다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위해서. 자 얘가 성립한다면 자 문제에서 찾으라는 f 마이너스 y, x는 제로로 하네. 이렇게 생겨먹은 원의 중심 역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중심을 표현해주는 식이니까 이거 찾으면 이동된 원의 중심도 나오는 거죠. 그치? 이동된 원의 중심은 그 x좌표가 얼마입니까? 1. y좌표는 얼마죠? 마이너스 1. 오케이?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시는 원 중에서 1,-1을 중심으로 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1,-1이 중심의 원은 몇 번? 1. 오케이?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엄청 쉽죠? 자, 그래서 1307번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 1308번으로 가겠습니다. 1308번. 실력 세 가지. 두 점 AB를 각각 두 점 A', B'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B, A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 이거 어느 교과서인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A라는 점에 줬거든. A, 3교. 그리고 얘를 A', 6, 마이너스 1로 옮겨야 돼. 야, 그러면 일단 기존에 있었던 A의 X좌표를 모르니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A에서 6으로 갔는데 그게 얼마나. 하지만 Y축 평행 이동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3에서 마이너스 2로 갔기 때문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똑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서 B도 B'로 옮겼대요. B는 얼마냐? 마이너스 2. 요 새끼를 B'로 똑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서 옮겼는데 얘는 얼마가 됐냐면 1,4가 됐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의 B라는 친구는 여전히 Y축 평행이동의 값은 보이지 않지만 X축의 평행이동의 값은 얼마라고 볼 수 있겠네. 플러스 3만큼 이동했겠네. 요 평행이동과 요 평행이동이 서로 똑같은 평행이동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평행이동은 요 친구가 되겠고. 자,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았으니까 자, 이제 다시 A가 6으로 갔어. 실제로 내가 한 평행이동은 X축으로 3만큼 이동시켜서 6으로 간 거니까 우리의 A는 3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요 새끼도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해서 4로 간 거니까 B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9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B, A라는 친구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거고 9,3이 되는 거고 이 점을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저 평행이동에 의해서 한 번 더 이동시켜달라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 새끼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12,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스토리. 조금 복잡하기는 했지만 어렵다라고 보기는 힘든 문제였습니다. 차분하게 보시면 누구든 다 풀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거 서술형 주관식이잖아. 실력급이 아니잖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는 심심하니까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1308번 지나갔고 1310번 보죠. 1310번 실력 어플 가겠습니다. 1310번 보시면 두 점 AB와 직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캐리. 그럼 밑줄 쳐놔야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성 볼래? A도 정점, B도 정점, P만 동점. 오케이? 아이디어 있어. 주둥아리로 을 풀 거야. 만약에 PA 더하기 PB의 최소값 구하는데 얘네 두 개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점이고 P만 움직이는 점이라면 우리의 교과 과정, 시험 범위상 무조건 뭐 이용해서 대칭이동 이용해서 세 점을 일직선상에 놓아준다. 학습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 자 봐봐. 그러면 일단 우리의 직선 y 뭐 누구냐? 직선 4x 그리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 위에 점 P 있는 거고 자 우리의 A의 위치는 얘를 기준으로 분명히 내가 요식 좀 정리할게. 요식 정리해서 저기 자꾸 y를 x로 쓰냐. 요식을 넘긴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너라는 친구는 y는 넘긴 다음에 6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2x 넘긴 다음에 6으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될 겁니다. 동의합니까? 야 그러면 봐봐. 우리의 점 A의 좌표 몇 콤마 몇입니까? 몇 콤마 몇이죠? 1 콤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리고 점 B의 좌표 3 콤마 2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님들 X좌표가 1포인트가 여기 있었다고 보시죠. 이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1탁 대입했을 때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4 더하기 6분의 3 아니에요? 여기가 6분의 7. 그러면 우리의 점 A의 좌표는 6분의 7보다는 Y좌표가 낮기 때문에 한 이쯤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새끼 아래쪽에. 그치? 그리고 점 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점 B는 이거 쓸게. 점 A는 1, 마이너스. 그리고 점 B라는 친구는 X좌표가 3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 3은 이쯤에 적도록 하죠. 우리의 3에서의 요때의 Y좌표는 누구입니까? 요때의 Y좌표는 3 대입했을 때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2분의 4에다가 넣어보니까 2분의 5죠. 있죠? 근데 그때 Y좌표는 2이기 때문에 어머나 2는 어찌됐건 간에 요 새끼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맞아. 그치? 얘가 바로 3,2. 그럼 문제 구성 다 나왔어요. 뭐야? AP 더하기 BP 요렇게 생겨먹은 놈, 요렇게 생겨먹은 놈. 너 더하기 너의 무슨 값 찾아야 돼? 최소값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찾는 것은 빨간색 직선 AB, 노란색 직선 BB. 빨간색 더하기 노란색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뭐를 이용해서 둘 중에 뭐든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생겨먹으면 A를 대칭이동하죠. A를 대칭이동해서 A 프라임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우리의 A 프라임의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는 내가 구할 수 있죠. A 프라임이라는 점의 좌표는 요 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선 대칭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림을 다시 그리죠.
4x-ui 플러스 3은 제로라는 직선에 대해서 점 A는 과연 어떻게 선대칭된다? 그러면 선대칭에서 존재하는 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A'의 점의 좌표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A, 컴마이라고 하죠. 선대칭은 똑같겠죠? 수직입니다. 식 두 개. 누구? 너와 너의 중점이 축 위에 있고 요 직선의 기울기와 요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을 얼마로 가진다? 마이너스. 그래서 첫 번째 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 얘 두 개의 중점이 축 위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요 새끼 두 개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가 이 점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4x 그리고 마이너스 6y 그리고 플러스 3 하면 중점이 축 위에 있다 나오는 거죠. 식 좀 정리할게요. 곱하면 2a 플러스 2고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3b 플러스 3죠. 그리고 뒤쪽에 3 대비 중이니까 식 깔끔하게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3b 2, 3, 3이니까 8이죠. 플러스 8은 0입니다. 얘가 일단 첫 번째 식에 이쁘게 정리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이 있답니다. 어때? 자, 얘 두 개의 기울기는 x의 변화랑 a 마이너스 1 그리고 y의 변화랑 b 플러스 1이죠. 이 친구는 얘 기울기 보이지 않습니까? 써놨잖아. 3분의 2. 그럼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크로스로 멋있게 곱해줄게요. 마이너스는 3에다가 붙여주시는 거.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해주시면 2b 플러스 1, 플러스 2죠.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죠. 그럼 모아주시면 어떤 식 나옵니까? 3a 그리고 플러스 2b 그리고 왼쪽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은 0죠. 즉,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수직 조건을 이용한 두 번째 식. 얘는 중점 조건을 이용한 첫 번째 식. 오케이?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을 뭐 해서? 연립해서 A, B 값만 구하면 요 점의 좌표 나오는 거예요. 요 점의 좌표를 지금 내가 A랑 B로 뒀기 때문에 우리의 최소값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A, B부터 어디까지 해버려? 3,2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마무리해 주시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쓰겠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일직선상에 되면 초급값이 되겠죠. 많이 풀었으니까. 산수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직접 해보세요. 열리면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자, 1310번 요렇게 한번 풀었습니다. 쉬운 문제인데 중간에 이제 선대칭을 축대칭을 안 줘가지고 조금 복잡해진 거죠. 자, 1310번. 자, 그리고 1311번으로 가겠습니다. 1311번. 자, 1311번. 이건 뭐 교과서든 센 시스템이든 존나 많이 들어있었던 문제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가보자. 그림부터 먼저 나와야 될 것 같네. 샤랄라. 샤랄라. 아이씨. 자, 이렇게 생겨먹은 X축, Y축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애가 있대.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 있대. OA. 오케이?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 있는데, 자, 점 A는 현재 4,1이고 점 B는 0,3이래. 근데 뭐 어쩌라고?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이동한 도형을 만들었다나 봐.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 직각삼각형을 붕 띄워놨나 봐. 이렇게 붕 이렇게 띄워놨나 봐. 그때
여기를 O'이라고 하고 여기를 A'이라고 하고 여기를 B'이라고 한다. 근데 뭐 어쩌라고? 점 A'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요? 9,2라고요. 야 그럼 이거 장난감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요 점이 평행 이동해서 요 점으로 간 건데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는 눈에 보이잖아. 그치?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즉, 이 평행 이동은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해서 자, 저 파란색 삼각형을 노란색 삼각형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때 삼각형 O', A', B'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아, 슈랄. 요렇게 생겨먹은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직접 얘를 구하지 않을 거야. 어차피 이 그림 뜯어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옮긴 건데 이 파란색 삼각형의 세상에서도 내접원의 방정식이 있었을 겁니다. 맞죠? 이 내접원의 방정식은 분명히 중심을 가질 것이며 그 원의 중심 역시 이 원의 중심까지의 평행 이동이 누구랑 동일하다? 오케이? 다를 리가 없잖아. 요 점을 그대로 누구에 대해서 평행 이동하기만 하면 요 놈에 대해서 평행 이동하기만 하면 너가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누구만 찾으면 게임 끝? 요 새끼만 찾으면 게임 끝. 그치? 자, 게임 끝내보자. 자, 항상 이 중심의 좌표. 좌표는 곧 길이. 수선의 발표하겠습니다. 샬라. 당연히 이 파란색 원의 내접원의 방정식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가 모두 다 어떨 겁니까? 동일할 겁니다. 야, 그러면 이 반지름만 찾으면 이 원의 중심은 R,R이고 이 원의 반지름 역시 R입니다. 야, 그래. 맨 처음에 찾아야 되는 요 내접원의 방정식을 X-R 제곱 더하기 Y-R 제곱은 R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내접원의 반지름만 찾으면 끝나는 게임이네.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진짜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쉐라. 요렇게 생겨먹은 어떤 지극상각형이 있는데 현재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5죠. 그리고 요 안에 내접하고 있는 내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놈은 공식이 존재하고 이 공식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자, 혹시나 모르다면 적어놓고 암기하시죠. 뭡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 세변 길이의 합되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이 새끼는 6으로 볼 수 있고 얘는 어차피 14 아닙니까? 맞죠? 7에다가 5 더했을 7에다가 5 더하면 12지, 그치? 그래서 이 놈은 6R이 6이므로 우리의 R값은 1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 새끼의 반지름이 1이었기 때문에 이 놈은 중심이 1,1 중심이 1,1이고 반지름 역시 1인 어떤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1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누구도 주웠다. 이 원을 그대로 평행이동시킨 왜 이렇게 숫자를 족같이 쓰는 거야? 1,1을 이동시켜 볼게요. 저 점의 좌표 몇 콤마 몇 되죠? x축으로 5만큼 6 콤마 y축으로 2만큼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6,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1짜리 원수면 게임 끝. 누굽니까? x-6의 제곱이고 y-3의 제곱이고 1의 제곱이 이렇게 생겨오는 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시겠다. 오케이? 그거 전개해가지고 ABC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자, 요 실력 문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그렇죠? 이따위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풀면 좀 곤란하고 요 새끼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누구? 내접원의 반지름 보는 공식. 자, 친절한 남자니까 요거 누굽니까?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요 새끼 누구? 세변 길이의 합. 그리고 요 새끼 누구? 내접원의 반지름. 됐어요? 그래서 적어놓으시고 자, 문제 풀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1311번이었습니다. 오늘 RPM 풀이는 여기까지.